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와 소나타와 함께 최장수 3대 모델로 꼽히는 그 녀석. 1986년도에 출시해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녀석. 국산차 중 최상위권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그 녀석. 바로 그랜저입니다. 엔진 미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쓰비시가 조금 독자적으로 거의 가깝게 개발했었고요. 현대에서는 내외관 디자인의 일부분만 협력을 했었기 때문에 현대차로 보긴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서는 현대라는 브랜드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98년 XG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그 전 1, 2세대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국산차의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 약간 고급차, 부유의 상징이었다면 이번에 XG로 되면서 한 단계 급을 낮췄는데요. 98년 이 XG가 나올 때 바로 에쿠스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 드리븐 성격을 에쿠스에게 물려주고 XG부터는 오너 드리븐 성격으로 가지게 됐죠. 급을 한 단계 낮췄었던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2000년식, 2000년식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2000년식 모델인데요. 98년부터 2004년식까지 나왔던 모델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00년식과 04년식 두 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서도 재밌으실 게 생각보다 내외관 변화가 꽤나 있었습니다. 이 1세대 XG라고 해야 될까요? 이 XG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인기가 굉장히 선풍적이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요. 또 미쓰비시가 아닌 독자적인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드디어 현대로 인정을 받으면서 수입을 하게 됐던 가장 첫 번째 대형 세단이었죠. 자, 그러면은 외관은 뭐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쭉 보면요. 예전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쿠스의 바디와 공통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디를 같이 나눠서 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보더라도 약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때 당시엔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프레임이 있었는데 프레임 리스로 처음 선을 보이게 되면서 오렌지적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층들에게도 부유의 상징과 함께 더불어서 창문 딱 열고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느낌, 프레임이 없는 것 때문에 더 인기를 선풍적으로 끌었었죠. 고급 대형 세단의 상징이 뭐죠? 바로 가죽 시트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직모 시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래쪽 놓고 보시면 2000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그랜저 XG 00년식 빵빵년식 모델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 계기판 보시면 31,537km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가진 차량입니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놓고 보더라도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아마 이 핸들 리모컨이 굉장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차량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즘 차량은 거의 다 들어가 있겠지만 이때 당시 이 핸들 리모컨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기존에는 버튼들을 직접 조작을 했어야 됐거든요. 키를 보여드리려고 시동을 껐는데요. 이거 굉장히 키부자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넣고 고는 것만 키가 3개고요. 리모컨 키도 따로 별도로 이렇게 또 2개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때 당시 혹시 키 기억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대부분 요것만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아니면은 조그맣게 생긴 요렇게 리모컨 키가 있었던 걸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지금 보면 너무 안 예쁜 디자인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차 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또 식당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흡연을 많이 했었던 문화잖아요. 그래서 앞쪽에도 대형 세단답게 시가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사라졌지만 굉장히 정겹네요. 2000년식 자동차의 열선 시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생각은 안 하셨을 수 있겠지만 이 그랜저들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조수석 운전석, 물론 1단으로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대형 세단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가죽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조수석 운전석 같이 한번 봤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소프트한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직물 시트와는 확연하게 다르고요. 약간 직물 시트의 단점이 그 약간 좀 맹맥한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직물 시트만 냄새가 조금 있었는데 확실히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좀 관리를 굉장히 잘한 차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뭐 흠집이나 냄새가 전혀 나진 않습니다. 심지어 아래 매트도 순정 매트를 그대로 사용을 했을 정도니까요. 자, 2000년식이 3만 킬로밖에 안 뛰긴 했는데 재구시를 잘할지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같은 경우에는 버튼은 아니고 넣어서 돌리는 타입이에요. 이 소리 진짜 정겹지 않아요? 옛날 차에 되게 났던 소리인데 요즘엔 없어졌잖아요. 시동도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지금 RPM도 8000 정도에 지금 6000, 8000 정도 멈춰 있는데 떨리거나 하는 거 없이 잘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 보면은 이렇게 조금 RPM이 떨리는 차량들이 있는데 RPM이 안 떨리네요. 근데 진짜 관리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하셨던 차네요. 팬들도 그렇고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2000년식의 3만 킬로 주행한 그랜저 XG L25 모델인데요. 지금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대형 세단의 느낌은 디자인적으로 나긴 합니다. 그랜저 XG의 초창기 모델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랜저 XG L25 2000년식에 3만 킬로 주행을 했던 차량이고요. 가격은 27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 가격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온 모습이죠.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내 외관이 깨끗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쫙 깔아놓고 소개를 하는데에도 전혀 꿀리질 않네요. 다음은 약간의 페이스리프트를 겪었던 모델입니다. 뉴 그랜저 XG 모델이죠. 2004년식의 6만 킬로 뉴 그랜저 XG S30 모델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초창기 그랜저 XG와 뉴 그랜저 X를 같이 놓고 보더라도 크게 달라진 변화가 없습니다. 네, 한 차례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긴 했지만 이때 당시 인기가 너무나 많았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성을 위해서였는지 큰 페이스리프트를 거치진 않았었습니다. 앞쪽에 있는 엠블럼까지 거의 동일하죠. 앞쪽만 놓고 보더라도 이 라이트의 디자인, 그러니까 컬러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바뀐 디자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실내를 같이 한번 봐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그랜저 XG 모델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친구는 2004년식 모델인데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6만 킬로로 굉장히 짧은 모델들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작 그랜저 XG와 놓고 본다면 실내도 살짝 바뀌었는데요. 계기판 쪽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평평해지고 옆으로 조금 더 길어진, 약간 바게트 빵처럼 살짝 길어졌다는 게 약간의 디자인적인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S305로 나름 급이 높았던 차량인데요. JBL 스피커와 함께 워크인 디바이스가 그때 당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연식에 따른 이 친구의 노화 때문인지 워크인 디바이스는 원활하게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앞쪽에 거치형 내비를 따로 달아 놓으셨고요. 그래도 거치형 내비는 있지만 후방 카메라는 달려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이 전작 XG와 뉴그랜저 XG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드그레이는 정말 사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매트한 무광의 체리색 우드그레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로 에쿠스가 나오면서 약간 광택감이 반딱반딱하게 도는 우드그레인을 사용을 했었고요. 고동색이 가까운 우드그레인을 많이 사용했었죠. 이 차량도 앞쪽에 모두 열선 시트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야, 이거 상징이죠. 그때 당시 이 씨가 찍은 정말 상징이었죠. 저거 뭐예요? 바로 방금 잡으신 배터리 위에 버튼. 이거요? 통화 버튼입니다. 이게 선을 연결해서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선을 썼던 분이 계실까요? 심지어 옥수선이랑은 또 다릅니다. 옥수선이랑은 또 다른데 여기 굉장히 얇은 잭을 연결해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해놨던 모델이에요. 그때 당시가 2000년대면은 이거 조그마한 흑백 전화기 섰을 텐데 이렇게 딱 차 안에서 이렇게 전화 안 받고 선을 연결해서 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모델인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XG 같은 경우에는 밝은 그레이색 시트였는데요. 이 차량은 블랙 가죽 시트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확실히 직물이랑은 또 다르고요. 레자랑도 또 다른 느낌입니다. 레자 같은 경우에 단점이 이렇게 좀 줄이 많이 나는 부분 찢어진다는 가장 단점이었죠. 확실히 대형 세단답게 보완도 많이 하고 돈을 조금 더 많이 쓴 티가 나긴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이게 급이 약간 높아서 그런지 무려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식 그랜저 XG 차량에 무려 메모리 시트까지. 1세대 그랜저 XG에 이어서 다음 세대인 뉴그랜저 XG 2004년식 모델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2004년식에 6만 킬로를 주행했던 S30 모델이었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370만 원이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단돈 1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네요. 다음 모델은 그랜저 TG입니다. 2세대에서 그랜저 XG로 넘어오면서의 한 단계 다운이 있었죠. 쇼퍼 드리븐에서 오너 드리븐으로, 그리고 이 TG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운을 하게 됩니다. 에쿠스와 바디 플랫폼을 같이 나누다가 이 그랜저보다 한 단계 아래급인 소나타 바디 플랫폼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차라는 네임에 좀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첫 선을 보이게 됐었는데요. 이때 당시 정몽구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죠. 야, 렉서스 좋던데 ES 모델이랑 조금 같이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내비치게 되면서 렉서스 ES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외관 보시면 굉장히 ES와 닮았다라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엠블럼까지만 놓고 본다면 엠블럼까지는 크게 변경된 건 없었고요. 이 라이트가 많이 바뀌었죠. 솔직히 지금 놓고 보면은 지나가면서 보면은 NF 소나타와 이 그랜저 TG의 디자인은 거의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랜저 타셨던 분들이 급이 낮아졌다고 불만들이 많이 있었긴 했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나름 다운사이징을,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급을 조금 다운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내외에는 디자인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정몽구 회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 차량은 외관에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외관도 조금 더 커지기도 했고요. 외관뿐만 아니라 안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 이전 그랜저 XG까지는 현재 독자적인 개발을 해서 나름 어필했던 델타 엔진이었다면 이 델타 엔진에서 조금 더 개량을 한 모델이죠. 업그레이드된 개량된 모델로 뮤 엔진을 장착을 했던 모델들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Q270 2005년식에 12만 킬로를 주행했던 차량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안에만 놓고 봐도 아까 저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저게 조금 더 체리색이었고 매트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갑자기 밝아졌네. 그쵸, 우드그레인에 광택을 넣기 시작합니다. 에쿠스도 그렇고 이 광을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넣고 광택감을 조금 넣었죠. 근데 이때까지도 아직 현대차의 그 시그니처 파란색 색깔이 안 나왔네요. 이 다음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렇게 지금 거의 사실상 흑백이잖아요. 이 다음부터 다음 세대부터 거의 이제 이 블루 상징이 컬러가 나오죠.
요 친구도 그렇고 대부분 아쉬운 점은 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지가 않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근데 그때 내비는 거의 못 쓰겠죠?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죠? 근데 이때는 내비게이션에 이제 편견이 다들 있으실 때 아닌가요? 아, 그리고 이때는 그거다. 그 옛날에 이런 아파차 타면은 여기 막 사과나 모과 같은 거 막 있고 여기 열면 막 지도 나오고 알아요? 알죠. 저희 그 예전에 아버지가 탔던 차가 레조였는데 항상 지도랑 이렇게 모과 같은 게 항상 앞뒤로 있더라고요. 마시멜로 인형 같은 거랑. 아, 그런 또 추억이 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앞에 시가잭, 그다음 잿돌이 여전히 들어가 있고요. 이 앞전까지는 그냥 이 열선 시트가 온오프 버튼이었죠. 그랜저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TG로 넘어오면서 단계가 생깁니다. 무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온도를 조절을 해줘요. 뒤쪽에는 없겠죠? 당연하죠. 아, 뒤쪽에는 없습니다. 그냥 Q270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엔 들어가지 않고, 왜냐면 그때까지 담배를 조금 많이 피우실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들어가 있긴 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2005년식 모델이니까 얼마나 된 거죠? 22년도가 됐어요. 그쵸? 그거에 놓고 봤을 때 12만 킬로면은 생각보다 적은 주행 거리기는 합니다. 얘네들의 고질병이, 이 그랜저들의 고질병이 있었는데, 이 보니트 쪽, 대시보드 쪽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열 처리가 조금, 햇빛이 조금 많이 노출된다거나 하면은 이 대시보드 쪽이 조금 터진다고 하죠. 뜯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는 일단 뜯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XG나 그랜저 TG들 보실 때에는 꼭 덮개가 있다면 걷어놓고 꼭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이 친구가 2005년식 그랜저 TG 모델에 12만 킬로 주행을 했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한 480? 이 친구가요. 이 친구의 가격은 저도 일단 받은 금액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40이더라고요. 그랜저 방금 전 소개했던 그랜저 XG 6만 킬로짜리가 그 차량이 370이었는데 이 차량이 240만 원이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한데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럭셔리 트림이어서 급이 조금 더 낮아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조금 전에 봤던 뉴그랜저 XG 같은 경우는 S30 급이 나름 높았던 차량에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있었고 주행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이 조금 더 가성비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05년 첫 선을 보였던 그랜저 TG 모델을 같이 함께 봤습니다. 2005년식의 12만 킬로를 주행했던 녀석을 같이 함께 봤는데요. Q270의 럭셔리 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조금 이 전 차량들에 비해 조금 있어서 그랬는지 가격대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240만 원대면 경차 정도 살 정도 가격인데 조금 더 편안함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모델은 2008년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죠. 사실상 굉장히 짧은 부분적인 페이스리프트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번엔 2009년식 그랜저 뉴 럭셔리를 가지고 와왔습니다. 그랜저 TG에서 1차례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바뀐 점이라고는 이름에서 G자 돌림을 뺐다는 거, 그리고 앞쪽에 그릴 쪽에 크라운 부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꿨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상의 변화는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랜저의 자존심이 사라졌어요. 이 뿔! 맞아요. 이 뿔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한가 보네. 롤스로이스도 사고를 감지하면 안으로 숨겠죠, 이렇게 슉. 네, 자 그럼 바뀐 뉴 럭셔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확실히 지금까지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 밝은 컬러를 보다가 이제 조금 대형 시선 잡게 묵직한 컬러로 블랙 색상을 만나보게 되네요. 자, 이 친구 바로 실내를 한번 보러 가기 전에 이 차량은 얼마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봤던 500만 원? 연식도 좀 짧고 근데 주행거리가 19만 킬로입니다. 350만 원. 오! 진짜요? 짱인데? 정확히 350만 원입니다. 와우. 네, 이 친구가 뉴 럭셔리 Q270 프리미엄 스마트팩을 가지고 있던 차량인데 콜매트 주나요? 이 정도면 콜매트 거의 집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친구 급도 나름 꽤 높은 등급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다 좋은데 주행거리가 조금 있다라는 거. 이 친구가 2009년식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9만 킬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전에 보셨던 차량들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지금 보신 차량의 실내는 그랜저 뉴 럭셔리 Q270 프리미엄 스마트팩을 보고 계십니다. 스마트팩에는 옵션이 꽤나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점점 이전 모델들은 엔진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거나 했었던 모델이라면 이제 요즘 시대에 맞춰서 연식이 짧아진 차량들부터는 옵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팩이면 거의 꽤 높은 풀옵션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메모리 시트, 그리고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그리고 요추 받침대가 들어가 있었고요. 나름 좀 신경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체리색이 또 바뀌죠. 이 우드그레인이 보는 변천사도 좀 재밌지 않아요? 또 우드에 원래 크롬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위쪽에요? 네. 아이 그럼요. 이 전 모델도 있었긴 했는데 색이 연해서 조금 안 보였던 것 뿐이지. 보면은 맨 처음에는 체리색인데 이렇게 광택이 없는 체리색이었다가 이 다음 세대 모델에는 뭐였죠? 황토색 우드그레인의 광택감이었고요. 그리고 요 세대 이 뉴그랜저로 넘어오면서 고동색의 광택이 있는 걸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점점 이 변천사가 뚜렷하게 보이네요. 앞쪽에도 보면은 이제 나름 고급차죠. 아이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봤던 차는 다 없었잖아요. 아니면 혹은 거치형이었다면 고급스럽게도 이렇게 내비가 거치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들어가 있진 않은데요. 지금 감독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후진을 넣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선쉐이드가 자동적으로 접히게 됩니다. 이 친구까지는 5단으로 그대로 이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리어 커튼이 들어갔다는 거. 접히죠. 잘 닫힙니다. 야, 요때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이 직전 모델까지는 다 키를 넣어서 돌리는 타입이었다면 이제 키 노브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이 친구 나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이 친구가 19만 킬로, 정확히 18만 9,796km 반올림에서 19만 킬로 주행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버튼들까지는 있긴 하지만 잘 눌리고 깨진 부분은 없어요. 아예 넣어서 돌리는 타입, 약간 나름 혁신적인 타입이죠. 자, 지금 그랜저 뉴 럭셔리 변화된 것까지 같이 함께 봤고요. 그 다음 모델은 잠깐 한 2년 정도 잠깐 단타로 나왔었던 K7한테 한 대 맞고 아니요, 그냥 거의 그냥 셀이 맞았어. 한 대 아니야, 그냥 저 터지고 들어갔던 더 럭셔리 그랜저를 같이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그랜저 T0 처음 출시해서 2008년도에 1차적인 부분 페이스리프트를 거쳤던 모델입니다. 2009년식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친구는 그랜저 뉴 럭셔리 Q270의 프리미엄 스마트팩을 가졌던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모델들에 비해서 옵션들이 꽤나 많았었죠. 단점이라면 주행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009년식에 19만 킬로 12년 정도 주행을 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많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1년으로 놓고 본다면 1년에 10,000km 조금 더 넘게 주행했던 차량입니다. 그리 많은 주행거리는 아니죠. 이 차량 판매 가격은 350만 원이었는데요. 이 350만 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저 앞에 있었던 뉴그랜저 XG보다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저 XG가 가격이 주행거리가 6만 킬로였다는 게 많이 좀 깡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모델을 한번 볼 텐데요.